만약에 여기도 어려워서 쩔쩔맨다. 나가. 그냥 수학할 필요 없어. 전국의 수학을 잘 하고 싶고 수학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타고라스 채널의 차쌤입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2단원 시계 계산 파트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 부분이 가장 쉬워요. 중학교 2학년 중에서도 가장 쉬울 뿐만 아니라 중학교 3년 내용 중에서 나는 여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 단 어떤 것만 조심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소한 계산 실수만 조금 조심을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만약에 여기도 어려워서 쩔쩔맨다. 나가. 그냥 수학할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누르고 가서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가지는 말고요. 선생님이 약간 오버하긴 했지만 그만큼 쉬운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단원이란 거를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Nope. 자, 이제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다낭식의 곱셈 계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뭐니? 말 그대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기 계산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어떤 법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간단한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x 제곱 곱하기 3x 세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니? 숫자는 숫자끼리, 즉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하라 했죠? 이 식에서 개수는 7하고 3 아니겠니? 그러면은 7 곱하기 3을 먼저 해라 이거야. 그럼 7 곱하기 3은 일단 2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x 같은 문자가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x제곱 곱하기 x세제곱을 따로 계산해 주라는 건데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지수 법칙을 통해서 배웠었죠. 이런 경우는 지수끼리 더해서 x의 몇 제곱, x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끝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죠. 마이너스가 등장을 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낭식 곱하기 다낭식인데요. 일단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라 그랬잖아. 자, 첫 번째 이 부분에서의 개수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5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개수 없는데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뭐가 생략이 되는 거야? 곱하기 1이 생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1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개수끼리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 계산을 끝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야 되는데 같은 문자는 지수법칙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끼리 먼저 계산을 하면은 A제곱 곱하기 A는 뭐가 되겠어요? 지수법칙 적용하면은 A는 세제곱이 되겠고요. B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 적용해서 계산하면은 B 곱하기 B제곱은 B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 A 세제곱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x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y 4제곱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라 그랬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 되지 않겠니? 부호 조심해가지고 약분해서 계산을 하면은 일단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보니까 x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 x제곱인데 뒤에 뭐 x 또 딱히 없네요. 그러면은 x제곱은 그대로 따라 붙으면 될 것 같고요. y는 y끼리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y 곱하기 y 4제곱이니까 y의 몇 제곱? 5제곱이 된다. 그래서 y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진짜 쉽지 않니?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산할 때 꼭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 파트는 굉장히 쉬워요. 쉽지만 여러분들이 사소한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 계산 실수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플러스
플러스를 여러 번 곱하면은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죠?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를 해도 답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계산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이너스 계산은 좀 특히 신경 써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예시를 들었던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가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나왔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온 거다? 플러스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가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지. 자, 우리가 곱셈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등등 이렇게 홀수번 등장하면은 그 계산 결과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호를 먼저 박아두고 계산을 하면은 훨씬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시에서는 어땠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왔어? 그래서 플러스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에서 마이너스가 몇 번 나왔니? 두 번 나왔지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두 번, 네 번, 여섯 번 등등 짝수번 나오게 되면 부호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이 다낭식의 곱셈에서 마이너스가 홀수번 나오면은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그리고 그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하면은 계산 결과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숫자나 문자 계산하기 전에 아예 부호부터 정해버리면은 부호를 틀릴 일은 없다라는 것을 꼭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식의 나눗셈은 솔직히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만 제대로 공부했다면은 나눗셈은 약간 보너스 트랙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 우리가 계산해서 나눗셈이 등장하면은 뭘로 바꿔주라 했니? 곱하기 역수의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배운 적 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눗셈은 곱셈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쉽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총 두 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분수의 꼴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라는 계산을 우리는 분수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뒤에 거가 분모로 내려가가지고 A 나누기 B는 B분의 A 이렇게 분수의 모양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즉, 나누는 식의 역수를 곱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라는 식을 어떻게 바꾸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A 곱하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곱하기 역수의 모양으로 바꿔서 결국은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을 읽어봤는데요. 사실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방법으로 풀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은 약간 조금 더 추천을 하자면은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모양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보니까 34a제곱 b 나누기 2a라는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식을 분수의 모양으로 바꾸면은 뒤에 있는 2a가 분모로 내려가가지고 얘는 2a분의 34a 제곱 b 이런 식으로 분수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 않니? 자, 근데 여기에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니죠. 약분이 되는 게 있으면은 끝까지 약분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약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숫자는 숫자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약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숫자끼리 약분을 하니까 34하고 2를 약분하니까 여기는 17이 남네요. A하고 A 제곱을 또 약분할 수 있겠죠? 밑에는 A가 한 개인데 분자에는 A가 두 개잖아. 그럼 분모에 있는 A가 하나 날라가고 분자에는 A가 한 개가 남게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B는 딱히 약분할 거 없어요. 그냥 가도 좋겠네요. 해서 정리를 하면은 답은 17AB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눗셈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분의 xy 나누기 마이너스 6분의 y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나눗셈을요 곱하기 역수의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3분의 xy는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y의 역수가 뭐가 되겠니? 분자하고 분모하고 자리를 바꾸는 역수가 되겠죠? 곱하기 역수를 했더니 마이너스 y분의 6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분되는 게 있으면 약분해줘야 되겠죠? 자, 3하고 6하고 약분되니까 2가 남고요. y 한 개끼리 약분되네요. 그래서 남는 놈들끼리 정리를 하면은 자, 일단 부호부터 결정해야죠. 부호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는 플러스인데 어래 마이너스 살아남았지요. 답은 일단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살아남은 놈들 정리를 해보니까 2하고 x가 남았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x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